どうした？呪いますか？ 자, 잔잔한 내일로부터 줄여서 잔잔이라고 할게요. PA웍스 제작 2013년도 4분기에 방영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원래 두 번째로 다루기로 계획한 애니가 따로 있었지만 시작부터 너무 까는 영상을 올리면 시작하자마자 채널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애매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애니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애니는 보통 숨은 명작 그런 느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정말 할만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로맨스 애니를 봤지만 잔잔이는 유독 자기만의 색깔과 특색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잔잔이는 제가 입덕 초기에 한번 보고 최근에 리뷰를 위해서 다시 재탕을 했는데 이전에는 좀 강추하기에는 애매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를 떠나서 내가 로맨스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보기 좋은 애니라는 것을요. 특히나 방영한 지 10년도 더 넘었지만 작화 수준이 요즘 기준으로도 꽤 상타치입니다. 보는데 전혀 거슬리지 않을 거예요.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애니를 입덕 초기에 봤었다고 말했는데 그때 감상이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쿨이 좀 많이 노잼인데 2쿨은 꽤 많이 괜찮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0화부터 스토리가 재밌어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딱히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사실 별거 없긴 하거든요. 여사님 인형 만들기, 아카리의 가정사, 애들 깨작거리는 거 등등 간간히 떡밥을 뿌려서 흥미를 일으켜보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그래도 좀 많이 지겨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제가 그동안 본 애니 분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극장판 애니 제외 대략 200~300쿨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원나블 같은 초장편 애니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을 만끽하며 애니를 시청했는데 나름 1쿨도 괜찮더라고요. 와 진짜 재밌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잼이라고 평가하기에도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재미없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잔잔이 정도면 되게 선녀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2쿨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에 1쿨에서 약간 심심한 거 충분히 참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쿨이 노잼이다 라기보단 유치하다가 타당한 표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항마력이 거의 없다 보니 아마 이것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기억에 남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로맨스에 손이 잘 안 가는 이유가 나오는 족족 다 러브코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러브인데 계속 코미디만 보여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 그래서 잔잔이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코미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담백하다, 슴슴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진지하고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쪽이 취향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이 분위기를 소화해낼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성숙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보자면 아카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원래 사랑은 생물학적으로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감정이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일이 워낙 어렵다 보니 본래 기능 이외에 단순히 도파민 충전재 같은 역할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 이 나이대 애들한테 진지한 사랑을 하기를 바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한테 사랑이란 그냥 놀이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유치한 맛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맨스 애니가 좀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옆에 누구는
번식을 위한,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기 위한 대단히 진지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잔잔이가 평범한 학원 로맨스 일상물이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 상황이 사랑놀이나 하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1쿨 후반부 가서 갑자기 세계가 멸망한다는 빅 이벤트가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특유의 잼미니스러운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데 저는 이게 꽤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계속 싸웁니다. 재탕을 하니까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인데 얘네들이 딱히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진 않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싸웁니다. 근데 이게 막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남자랑 말 섞어서 지 편 안 들어줘서 속마음 들킨 거 창피해서 등등등 이게 원래 유치한 게 맞지만 싸우니까 더 유치해. 게다가 1쿨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세 캐릭터 히카리, 치사키, 마나카 얘네들 캐릭터성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 전개도 갈등 구조도 해결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1쿨이 재미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자, 사카가미 히카리. 단순한 것도 단순하지만 초반에 보여준 비호감적인 면모가 너무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특색은 없는데 인성도 개빠은 잼민이 캐릭터예요. 사고 방식이 매우 단순한 데다가 다혈질이면서 막무가내고 참을성도 없고 집착도 하고 심지어 막말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나는 얘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주인공이 성격 좀 나쁠 수 있고 막말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인성이 개쓰레기여서 라는 결론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인공이잖아요. 보통 빌런 역할을 맡은 캐릭터 중에서 이렇게 인성이 개쓰레기인 케이스가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의 설명만 덧붙이면 됩니다. 얘는 원래 착한 애인데 어릴 적에 지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 하는 식으로요. 어른들이 가스라이팅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기엔 다른 애들은 딱히 적대심을 보이진 않거든요. 게다가 얘는 취하는 스탠스가 되게 애매한 게 학교 첫날부터 지랄이란 지랄은 다 하더니 막상 어른들 앞에서는 뭐 또 중립적인 척을 한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초반에는 히카리가 지랄을 했다면 중반부터는 치사키가 지랄을 합니다. 자, 히라다이라 치사키. 5화에서 아카리의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10화까지 치사키가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는 작품 내적으로 가장 불쌍한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1쿨 한정 얘는 문제가 자기 기분 안 좋은 거를 너무 대놓고 티를 내요. 그니까 굳이 없어도 될 갈등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치사키도 차라리 깔끔하게 포기하고 평소처럼 잘 지내다가 10화에서 갑자기 동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처음으로 커밍아웃 하는 게 더 괜찮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너무 억지로 치정극 분위기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캐릭터 얘기 나온 김에 계속하자면 무카이도 마나카 하는 게 없으니까 패스. 이사키 카나메 작품 외적으로 가장 불쌍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분량도 분량인데 마지막에는 별 관계도 없던 사유랑 어거지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어지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딱 느꼈죠. 이거는 제작진들이 욕심을 좀 많이 부렸다. 제가 옛날에는 이 쿨이 엄청 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이 쿨이 그렇게 막 엄청 긴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주인공 4인방, 츠무구, 미우나, 아카리, 주연이 무려 7명입니다. 이 쿨 안에 이 7명을 다 다루려면 다룰 수는 있는데 좀 빡빡하긴 하죠. 그 과정에서 카나메가 희생된 거고요. 얘는 처음부터 연애 라인에 합류하면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니슈 하던 애랑 이어지는 거 이거 맞습니까? 자,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호평하는 캐릭터가 바로 더 고트 대 미우나입니다. 미우나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가장 인상적인 히로인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미우나는 1쿨에서도 괜찮은 활약을 했었지만 사실상 소모성 캐릭터 포지션이었거든요. 아카리의 에피소드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연애 라인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활약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냅니다. 기적적으로 연애 라인에 합류하게 돼요. 미우나 입장에서 히카리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보고 설렐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 캐릭터랑 사귀고 결혼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상상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만 가지의 생각 중 하나일 뿐이죠.
미유나 입장에서도 사실 그랬어요. 히카리한테 호감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었죠. 근데 이럴 수가, 영영 못 만날 줄 알았던 히카리가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동갑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미유나한테 히카리는 외삼촌입니다. 물론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외삼촌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또 없어요. 이 복잡한 심리를 되게 잘 묘사해줘서 다른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쯤은 보기 좋다고 제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캐릭터 얘기하는 김에 다시금 보니 문제가 좀 심각했던 캐릭터 하나 언급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오돔의 이타루, 아카리가 시집간 사람이죠.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좀 심하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재혼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특히나 자식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아카리의 경우는 설명을 충분히 해줘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와 사별한 입장에서 꽤 친분이 있던 미오리가 지상의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사는 모습을 무척 동경하고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미오리가 세상을 떠나고 미유나가 느낄 그 상실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동경했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길 바랬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자기가 메워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간중간 찾아가서 좀 챙겨주고 했었죠. 그러다가 뭐 어떻게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미유나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꿰차기 아니냐는 비판도 뭐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ただの横連母じゃろう。身寄りがいなくなってその後釜に入ろうとした。きついな鱗様は。 근데 이타루는 얘기가 다르죠. 죽은 아내의 후배와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개연성과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타루의 심리에 관해서 설명이 아예 없을 뿐더러 이 새끼 태도를 보면 마치 미오리가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미오리라는 캐릭터는 없었고 미유나는 입양한 딸이라는 설정으로 가야 이 모습들이 납득이 돼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나마 좀 쉴드 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카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미유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주변의 시선이 별로 곱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미유나를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죠. 하지만 3화에서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쉴드 칠 여지가 아예 사라졌어요. おいお前信じてくれ光くん。僕はあかりと中途半端な付き合いをしているつもりはないんだ。じゃあお前あかりと結婚するつもりなのか。それははあがっつり付き合っちゃいる。 근데 이 부분을 물론 제작진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카나메와 마찬가지로 분량이 모자라서 이래저래 쳐내다 보니 이런 결과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사실 1화부터 좀 할만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それにさ、このままもしマナカいなくなったら光の隣にいるのは千咲でしょ。 자, 대충 마나카가 없어져서 다 같이 찾는 와중에 잠깐 휴식 중인 장면인데 솔직히 좀 많이 놀랬습니다. 아니, 마나카가 무슨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애가 갑자기 사라져서 찾는 중인데 저기서 마나카가 없어진다는 뜻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면 역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이래저래 쳐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대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 만드는 사람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아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